자, 사람들이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님 때 가장 국민 행복 지수가 높았답니다. 예. 자, 박근혜 대통령님 때 국민 행복 지수 124, 이명박 104, 노무현 88. 자, 문재인은 몇 점 같습니까, 여러분? 국민 행복 지수. 국민 행복 지수. 문재인이는 몇 점 같습니까, 여러분? 한 1점, 2점 뭐 이러겠죠? 1, 2점. 윤미수님 반갑습니다. 신현수님 빵떡 마이너스. 클래시님 마이너스 5만 점. 51.8점은 너무 많고, 한 빵점 마이너스 0점, 0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은영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없다라고 문재인이가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이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때 오래전에 한 그때가 몇 월 달이었죠? 그때가 5월 달이었습니다. 5월에 이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돈을 청구했죠. 8천억 원을.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그랬었죠. 왜 그랬었냐면은 발단이, 자, 오늘 얘기부터 그냥 들어갈게요. 자, 미국 엘리엇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이죠. 한국 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래서 한 9천억 원의 피해를 봤으니까 배상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엘리엇이. 5월 달에 제가 그때 한번 방송했었던 거죠. 했었는데 오늘 또 정부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8천억 원, 9천억 원을 주기 싫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또 떠들어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 그러니까 9천억 원 내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원래 왜 얘기를 했냐면 발단이 이렇게 됐죠. 자, 지난번 5월 3일에 이 보건복지부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 명단에 보시면은 제가 그때도 보여드렸지만 여기 그 이찬진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이찬진 제1합동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이찬진이 그 참여연대, 참견연대 소속의 이찬진이. 이 이찬진이 참여연대 소속의 출신의 변호사인데 이자가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 명단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위원회가 회의를 하면서 무슨 짓거리를 했냐면 그 박근혜 대통령님 때 그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간 문영표 거기에 지시를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합병 찬성을 하도록 박근혜 정부가 지시했다. 관여했다. 그래서 그거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그때 삼성물산 합병은 적폐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5월 3일 날. 옛날에 이미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이 삼성물산 합병은 주주총회에서도 합법적으로 찬성이 되었었고
그 뒤에 한국의 법원에서도 삼성물산 합병은 정당한 거다라고 결정이 이미 났었던 사안인데, 이 5월 3일에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에 이 좌빨들이 선동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삼성물산 합병은 불법이었다. 그래야지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옥에 오래 가두니까 불법이었다. 그거 적폐다. 라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게 돼요. 그 전에는 삼성물산 합병은 합법으로 돼 있었는데, 이 5월 3일 날 참여연대의 민변 변호사가 주도해서 삼성물산 합병은 불법이야, 적폐야 라고 보건복지부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도 안 돼서 엘리엇이 이제 치고 들어옵니다. 그때 그거 삼성 합병이 불법이었어? 그럼 나 그때 손해봤었는데 내 손해본 돈 내놔 라고 엘리엇이 5월달만 해도 7천억 원의 배상 소송을 겁니다. 그렇게 소송을 걸다 보니까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나 몰라. 나 모르는 거야. 라고 질질 짰어요. 7천억 원 물어줄 것 같으니까.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가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몰랐다? 이 자식도 거짓말 치는 거죠. 지가 모르고 어떻게 저기 적폐청산위원회에서 저런 결정을 발표를 합니까? 장관도 모르고 그런 거 발표합니까? 위원회가? 무슨 놈의 조직이 그렇게 개판이 있어요? 장관도 모르고 위원회가 그냥 발표하면 막 나가는 거예요?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그따위로 흘러갔어요? 장관도 모르고 밑에 위원회가 결정해서 발표하면 다 그게 정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박능호?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그렇게 흘러가게 됐어? 장관도 소용없고 위원회가 결정하면 다 하는 거였어? 그러면 복지부 장관 뭐 필요 있어? 당장 사퇴해. 그리고 박능호 넌 보면 맨날 문제 터지면 모른다고 하더라. 지난주에도 국민연금 그거 60세까지 내던 걸 65세까지 내야 되고, 또 그거 타는 것도 68세 이후로 타도록 그거 무슨 위원회가 또 결정해서 발표했잖아, 신문에. 그래서 아주 들썩들썩 온 나라가 난리가 나니까 박능호 너 그때도 그랬지? 나 몰랐었어. 그랬지? 야, 박능호 넌 맨날 무슨 일 터지면은 난 몰랐었어. 새끼야, 그래가지고 세겠냐? 죄송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자들 하는 거 보면 욕이 저절로 나와요. 제가 새끼라는 단어를 안 쓰려고 그랬는데. 야, 능우야, 너는 왜 맨날 니네 저기 보건복지부 산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올리자고 해서 신문에 발표돼도 난 몰랐었어 이러고, 삼성물산 합병 찬성 저거 불법이다 저거 발표했을 때 난 몰랐었어 이러면 다 되냐? 자, 5월 달에 보건복지가 이렇게 뻘짓을 했어요. 아주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저렇게요.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를 괜히 들쑤셔가지고 엘리엇이 7천억 원의 소송을 건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리엇이 그때 7천억 원 배상하라고 한 거예요. 7천억 원. 7천억 원 배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엘리엇은요, 굉장히 집요한 애들입니다. 얘네들은 7천억 원 저렇게 배상했죠. 1년이 지나서도 저거 물고 늘어지면요, 이제 올라가요. 1,000억 원씩. 10년이 지나면요, 저거 15년 뒤에는 한 15조 원까지 늘어납니다. 엘리엇은 계속 저 7천억 원 배상에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 합병은 불법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나 피해봤으니까 돈 물어내 라고 물고 들어간 겁니다. 한국 정부는 책임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엘리엇이 얘기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거에 썼죠. 이찬진 변호사, 참여연대, 민변 출신. 얘네들이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나. 그랬더니 5월 11일 신문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7천억 원의 소송을 걸은 것은 한국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자, 문형표 장관을 죄를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삼성물산 합병은 불법이다라고 한 거예요. 문영표 장관 벌 주려고. 이 멍청한 새끼들이죠. 그러니까요. 문영표 장관 감옥에 가두려고 뻘짓을 한 거예요. 뻘짓을. 그래서 보건복지부 적폐청산위원회가 대법원 판결도 나오기 전에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문재인 임종석 주사파 정권은 이 새끼들은 사법, 또 욕했네. 이자들은 판사, 법원, 지네들이 판사야, 지네들이 판사. 도대체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인데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아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적폐청산위원회가 그냥 결정해서 발표해버려. 그냥 발표해버려. 뭐 문재인도 기무사 그래서 그 비상시국에 관련된 비상계획이라는 문건을 계엄 문건이라고 지가 막 갖다 네이밍 해가지고 불법이야 하고 지가 다 결정 내리고 기무사 해체하고 지가 다 판결 내려서 추진하죠. 문재인이가 왕이에요. 자기가 언제 사법부 판사야? 적폐청 기무사를 해체하라고 결정을 하게? 문재인은 지가 다 판사인 줄 알아. 이거 인민위원회, 이거 적폐청산위원회 얘네들도 똑같아요.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기 전에 지들이 다 판결을 내려. 사법권을 침해했고 인민 독재죠, 이런 게. 이런 짓거리들을 하니까 법을 따르지 않고 절차를 따르지 않고 그냥 완장찬 놈들이 인민 독재식으로 해쳐버리니까 그것이 엘리엇 같은 미국의 그런 회사한테 안 통하죠. 여기 복지부 장관이 몰라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것도 숨겼어요. 예. 국민한테 숨겼습니다. 엘리엇이 이러이러 해가지고 한국 정부에 배상금 내라 라고 문서를 제출했는데 국민에게 보름 동안 숨겼어요. 몰라 무지했고요. 은폐했습니다. 아주 범죄적인 농후하죠. 무책임해요. 하여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는 정말 무능합니다. 얘는요. 이 새끼는 맨날 일 터지면 몰라. 이름 바꿔 박몰라로. 박몰랑 이름 바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원래는 이랬어요. 박근혜 대통령님과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 때는 삼성물산 합병이 합법이었습니다. 네, 합법이었어요.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명령을 내려서 합법이 아니라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표를 자유롭게 투표해서 합법을 내렸어요. 그리고 좌빨들이 그거 불법이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었죠. 그래서 법원에서 또 재판을 해가지고 판사가 보니까 그거 합법이야 라고 재판부에서도 합법이라고 내렸던 거예요. 이게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엘리엇이 그 깨갱했어요. 승복하고 배상
같은 거 요구 안 했습니다. 엘리엇이 손해를 봤어요. 손해를 봤어도 그냥 승복을 한 겁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니까 엘리엇이 깨갱했단 말이에요, 이때. 그런데 이 주사파의 이놈들이 멍청하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아, 그거는 말이야 부당한 정부 간섭이었어. 그거 적폐야. 그러니까 문영표 감금해야 돼. 하고 이제 이놈들이 이렇게 나서기 시작한 거야. 부당한 정부 간섭이었어. 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가 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이제.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 부당한 정부 간섭이다. 그러면 두 가지가 걸린 거죠. 엘리엇의 8천억 원을 배상해야 되느냐, 박근혜 대통령님을 무죄를 때려야 되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자, 1번의 밑에 써 있죠. 자, 8천억 원 배상을 하기 싫어. 그러니까 정부가 했던 것이 정당해.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님은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두 번째, 박근혜 대통령님을 감금하고 싶어. 그러면 정부가 부당했던 거야. 삼성 합병은 불법이야. 라고 계속 주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엇에게 8천억 원을 배상해야 됩니다. 이 문재인 주사파 얘네들이 이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자, 박근혜 대통령님을 석방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8천억 원을 물어줘야 되느냐,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8천억 원도 안 물어주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계속 감옥에 가두고 그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멍청한 새끼들이 돈 8천억 원이 아까운가 봐요. 그거는 주기 싫어하나 봐요. 예. 그래서 이 멍청한 애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문재인 정부는 그 박근혜 대통령 국민연금 등의 그때 위법적인 행위가 없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멍청한 새끼들이야. 정부는 답변서에서 한국 법원이 결정을 내렸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님은 위법적인 행위로서 합병을 했던 게 아니었어. 즉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님은 불법적으로 삼성 합병에 개입한 게 아니었어 라고 정부가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야, 이 새끼들아,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키란 말이야. 문형표 장관 석방시키란 말이야. 죄 없다며. 삼성 합병 합법적으로 통과된 거라며. 니들 오늘 얘기했잖아. 문영표 장관 당장 석방하라고, 이 새끼들아. 이 나쁜 새끼들아. 거기다가 이놈들이 오늘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점을 찾지 못했다. 묵시적 청탁 증거를 못 찾았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이재용이 1년 동안 감옥에 쳐넣었었어, 니들. 이 새끼들아, 니들 뭐 한 거냐, 그러면은? 묵시적 청탁 했다면서 1년 동안 감옥에 가뒀었잖아, 이재용을. 근데, 묵시적 청탁 증거가 없었다고? 그런데 왜 1년 감옥에 집어넣었어, 니들은? 이 새끼들 이거 말하는 것 좀 보세요. 제가 욕 안 나오게 생겼나? 하는 짓 좀 보세요. 이거를, 이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새끼들이죠, 이게. 아니, 이재용 묵시적 청탁으로 1년 감옥 사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은 묵시적 청탁 증거가 없대. 그럼 왜 1년 살았는데? 어? 아, 몰라? 또 몰라, 니들? 이 새끼들 봐요,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한국 민사 법원들은
삼성 합병과 국민연금 찬성에 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불법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합병에 불공정하다는 거 없었다. 그리고 합병이 적법하다. 이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새끼들 말이죠. 야, 니들 박근혜 대통령님 그럼 당장 석방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 보면 말이죠. 8천억 원 주기 싫어서 진실을 그래도 말했네요. 와. 문재인은 돈에 약한 거 확실한 것 같습니까? 그냥 8천억 원 물어줄 거 생각하니까 줄줄이 다 인정했어요. 한국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했어요. 이 새끼들 말이죠. 아주 쌍놈 새끼들 말이야. 그럼 당장 풀어줘야 될 거 아니야, 새끼들아. 뭐 하는 건데? 왜 안 풀어주는 건데? 죄 없다며.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야, 이재용 부회장 1년 동안 감옥에 있으라고 판결 내린 그 판사 새끼 그거 판사 그거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대한민국의 문재인 임종석이가 말이죠. 아주 이쪽 다 팔았습니다. 여기서. 얘들 이거 얼굴 들고 못 살아요. 이거 보세요. 지네들 입으로 하는 거 보세요. 이 새끼들. 자기네가 죄가 없다고 하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묵시적 청탁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은 묵시적 청탁을 들어줬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 죄 있고 이재용이 1년 살아라 하고 감옥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묵시적 청탁이 없었대. 뭐야? 뭔데 니들 이 새끼들아. 니들은 어떻게 죄도 없는데 막 감옥에 1년씩 집어쳐넣냐? 판사들 니들 뭐하냐? 판사 여러분들 당신들은 명예도 없습니까? 판사 나으리들 당신들은 이렇게 개떡처럼 판결을 내려도 괜찮습니까? 묵시적 청탁 증거가 없는데도 1년 동안 감옥살이 시키는 게 대한민국 판사들 실력이 그렇습니까? 판사님들 당신들은 당신들 명예가 이렇게 실추가 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얼굴에 낯짝에 뭐 철판 깔았습니까? 예? 대한민국 검사 나으리들, 대한민국 판사 나으리들, 당신들 얼굴은 피부 가죽이 아니라 뭐 강철 가죽으로 다 뒤집어 썼습니까? 예? 양심이 없습니까? 뭐 인조 배터리로 심장이 돌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좀 낯짝이 있고 양심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시키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문형표 이사장도 석방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에? 판사 나으리, 검사 나으리들 당신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자부하시죠? 이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이 할 짓입니까? 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증거가 없어도 1년씩 감옥에 이렇게 집어쳐 넣습니까? 그런 겁니까? 똑똑하고 잘나면 그렇게 개 같은 짓을 막 하는 게 그게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하는 짓입니까? 동네 양아치들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합니다.